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건축 노성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의 복귀에 박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어떡하죠 근데? 이놈의 인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했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지난달에 예고하셨잖아요. 판테온. 오늘 판테온 맞긴 맞죠? 다른 거 해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고 또 요청사항이 하나 있는데 요청사항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술사에 이제 표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곰브리치 지난 시간에도 바보 됐는데 오늘도 곰브리치 바보 되는 대목부터 해주셨으면 감사. 아 그럴까요? 곰브리치가 이제 판테온 다루고 있습니다. 곰브리치 책의 이 한 면 전체를 판테온을 실어놨어요. 그림을. 네. 이건 건축물이잖아요. 그림을 하나 실어놓은 거예요. 아 사진이 아니라? 와, 그림을 도판으로 실어놨어요. 근데 그 도판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벌써 이제 까기 시작하는 겁니까? 코펜하겐 버전인데 이 판테온 보면 이제 내부에 바닥 대리석이 있잖아요. 그 대리석 패턴이 있단 말이야. 동그랗고 네모나고 예, 패턴이 저도 있고.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천장에 보면 이 천장 격자가 있고 격자 안에 지금은 이제 다 지워졌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색을 칠하고 거기에 금빛 별을 갖다가 이제 달아놨었는데 이 여러 점의 판테온 그림 중에서 내부 실내를 그린 그림 중에서 곰브리치가 인용한 코펜하겐 버전의 그림만 이 짝퉁이에요. 다른 거는 다 오리지널들입니다. 어떤 짝퉁 화가가 비슷하게 이제 그려놨는데 그거 하나만 달라요. 바닥 패턴도 다르고 천장 격자 패턴도 다르고.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화가가 그걸 그린 걸 또 그렇죠. 곰브리치가 다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를 인용했어요? 그래서 곰브리치 서양유사 책에 실려 있는 판테온 그림 그거는 수많은 판테온 그림 중에서 유일하게 동판화를 잘못 뺏긴 짝퉁. 유일한 짝퉁을. 유일한 짝퉁. 고르려고 해도 힘들 거예요. 그거를. 아, 곰브리치 많이 가네. 유일하게 짝퉁. 신뢰도 확 떨어지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책 전체가 좀 문제가 있는 책입니다. 모 대학 건축학과 교수가 쓴 책 중에 판테온 이 지붕에 구멍 있잖아요. 구멍 있죠. 네. 직경 12m짜리. 근데 그 구멍으로 하늘은 보이는데 비가 안 샌다는 거야. 비가. 왜냐하면 내부에서 그 상승 압력 때문에 이 비가 오다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제 그 양반의 책을 보고 또 뭐 PD나 아니면 온갖 그 글쟁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여기서 이제 퍼다 날라가지고 뭐 이거를 수학적 뭐 기적이다 아니면 뭐 비 옵니다. 진짜 비 맞은 사람이야 그 안에서. 바로 밑에 보면 구멍이 그렇게 큰데 비가 안 들어올리게. 그렇죠. 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포탈에다가 판테온 빗물 하면 이제 쭉 떠요. 막 뜹니다. 비 안 들어도. 그 원 소스가 모 교수님의 그 주장이에요. 그렇죠. 곰브리치의 이 판테온의 주장 중에 또 잘못된 건 없습니까? 이 올바른 주장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주장이 없다.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게 30년 전에 갔었거든요. 배낭여행 시절에. 그 이후로도 몇 번 갔는데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완전한 구가 그 안에 들어간다. 가로 세로 지름이 같아서 구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아치라는 거예요. 아치.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상식으로는 사다리꼴 모양이 만들어서 쐐기 모양으로 그래서 중력을 받아서 서로 꽉 물리는 거 아닙니까? 아치가. 그래서 약간 상투처럼 이렇게 뾰족 솟아야 양쪽에서 딱 만났을 때 힘이 받쳐주는 그런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얘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편편해지는데 게다가 가운데 구멍까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아치란 말인가. 이제 그 의문을 풀지를 못했거든요. 오랫동안.
아치 구조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걸 이제 아치라고 해야 될지 지금 이제 충수님 얘기는 예. 이 두 개가 딱 맞물려야지 그렇죠. 이 아치가 아니냐. 그건 이제 처명 아치고 예. 미케네 사자문 있잖아요. 미케네 그 들어가는 입구에 사자문 딱 처명 뾰족하게 딱 맞물리게 돼 있고 예. 트린스도 그렇고 미케네 그 우물 입구도 그렇고 딱 맞물리는 그런 아치들이 있어요. 기원전 2200년경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으로 4000년 전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반원 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도 있었고 예. 로마 시대도 기원전 600여 년서부터 이제 아치 다 짓고 대하수로 클로아카 마시마 높이 막 4m 되는 그런 예. 아치 구조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기능을 해요. 그걸로 지금 물 빠집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거잖아요. 이 아치가 무지개 모양으로 생기든지 예. 아니면 뭐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생기든지 하면 오케이. 근데 예. 서로 딱 맞물리니까. 중간에 이제 구멍이 뚫린 건 뭐냐? 예. 구멍 뚫어도 아치 됩니다. 근데 아치의 원리가 뭐냐면 예. 보통 화강 같은 경우는 뭐 한 6천 몇백 개를 이제 쌓아 올려도 밑에 게 안 부스러진다는 거예요. 그 압축 응력이 강합니다. 응력이라는 게 이제 반발하는 힘인데 누르는 힘에 대해서 반발하는 힘이 강하다. 그런데 이 돌의 단점이 뭐냐면 태권도 격파할 때 딱 치면 분질러져 버리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인장 응력이 약한 거예요. 아. 땡기는 거를 견디는 힘이 약합니다. 아치는 기본적으로 이 인장 응력을 제로로 만들고 모든 것을 압축 응력으로 환원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과 돌이 서로 맞물려서 서로를 밀고 누르고 하면서 버티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아치 구조에서는 하나도 잡아 당기는 힘이 없어요. 다 서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이빨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딱 이 아구만 맞춰놓으면 이제 천년, 2000년 쐐기처럼 버티는 서로 거죠. 딱딱. 예. 예. 석굴암 보세요. 석굴암. 위를 올려다 보면 돌을 이제 뱅글뱅글 쌓아가지고 점점 동그라미 적어지다가 딱 뚜껑을 덮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아치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위에 돌이 아래 돌을 이제 누르고 바깥으로 밀고 이 받쳐주고 하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미케네에 있는 그 아트레우스 보고 그 같은 경우도 석굴암하고 똑같아요. 쭉 쌓아 올렸습니다. 동글동글. 그것도 이제 아치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판테온은 이제 그게 없단 말이에요. 판테온은 돌을 우물 쌓듯이 쭉 동그랗게 쌓아 올린 게 아니고 돌 띄어다가 그거를 거푸집을 거푸집. 지어가지고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그 속에서 양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란 말이에요. 콘크리트. 그러니까 이게 구조 역학적으로 서로 맞물리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말하자면은 시멘트를 발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이 통으로 구조가 안 나와 이게 각도가. 맞습니다. 아치라고 생각하면 이게 떨어질 것 같단 말이죠. 각도상. 고개만 끄떡하시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속에 예. 보면 부분적으로 이제 아치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아, 부분적으로. 벽체를 이제 보강하는 그 역할을 하는 내부 숨겨진 아치들이죠. 벽 속에 이제 파묻힌 아치들이에요. 아하. 아, 전체 아치는 아니고. 전체 아치 아니고 부분 아치들이 막 그 수십 개를 자체를 견디기 위해서 아치 형식을 빌었구나. 이제 그 인장 예. 응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으로 딱 잘랐어요. 반으로 딱 잘라서 단면을 봤을 때 왼쪽에서 기울어져 오는 놈하고 오른쪽에서 기울어져 오는 놈이 가운데 구멍에서 딱 만나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아치는 이 하나하나의 돌이 사다리꼴로 생겨서 떨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쐐기처럼 서로 딱딱 얘가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 힘에 의해서 버티는 거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그 피렌체 대성당 있잖아요. 예. 피렌체 대성당도 둥근 지붕을 가졌었는데 그 지붕 위에 맨 꼭대기에 예, 랜턴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 상투. 예. 그 상투를 이제 제거를 하면 예. 거기 이제 동그란 구멍이 하나 딱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동그란 구멍 위에다가 랜턴까지 올린 게 피렌체 대성당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랜턴이 없는 상태의 쿠폴라가 바로 판테온이다. 이거는 그 아치 구조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치 구조로 보강이 된 통 콘크리트
통 콘크리트. 통 콘크리트다. 네. 아치 모양의 역학적 구조 때문에 서로 버틴다기보다는 통 콘크리트다. 예. 이 설명은 박사님이 유일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만 빼고 다 설명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축학 박사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다 그냥 아치라고 설명하거든요. 아치처럼 생겼지만 아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푸집에다가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만들었다. 거푸집 안에 이 석재하고 콘크리트하고 섞어서 이제 쏟아 붓고 가만히 기다리면 이제 열이 나고 해서 굳는 거죠. 그걸 이제 양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번에 다 만든 게 아니라 10m 다 만들고 11m 다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거의 한 20단계 이상 쪼개서 한 단 굳히고 예. 또 한 단 굳히고 지붕도 마찬가지로 비계 세우고 해가지고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총수님이라는 그 거푸집 안에서 저희 학문이 양생이 되는 것 같아요. 박사님 표현이 예술이에요. 예상치 않은 곳에서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자, 일단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고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 이 판테온의 본질이 그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건물이긴 하잖아요. 가면 와 신기하다. 이게 근데 구조공학적으로 이게 맞물리는 건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설명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도. 이제 네로 황제 때 네. 64년에 이제 로마의 대화제가 있었잖아요. 들어왔습니다. 대화제. 대화제 때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네로 황제가 앞으로 이제 공공건축 지을 때는 네. 이 불연성 그 자재를 좀 써라. 앞으로 이제 콘크리트 강추. 그렇게 강추. 해서 125년 뭐 이때니까 네로 황제보다 거의 한 60년 이후잖아요, 그죠? 이때는 콘크리트 거대 구조물에 대한 기술적 축적이 풍부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화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안 타는 걸로 지어라. 네. 그럼 이게 처음 지고 나서 홀랑 다 타버렸어요, 판테온이? 판테온이 이게 이제 세 번째 판테온인데 옛날에 그 파르테논 신전. 입구가 파르테논 신전처럼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예. 파르테논도 이제 세 번째 지은 건축물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첫 번째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외동딸이 이제 율리아인데 율리아가 이제 마르켈루스하고 결혼했다가 일찍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디 재혼 상대가 없나 하는데 이제 아빠가 우락부락한 아그리빠하고 결혼해. 근데 아그리빠는 그때 유부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너 이혼해.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를 이제 사위로 삼았는데 아그리빠가 친구 아닙니까? 아그리빠가. 절친이었죠. 네. 그래서 아그리빠가 이제 원형 신전 형태로 하나 지어줬어요. 이게 불이 나가지고 싹 타버리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있잖아요. 베스파시아누스 아들. 모릅니다. 아들이 이제 도미티아누스 뭐 예루살렘 원정도 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두 번째 판테온을 이제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벼락 맞아가지고 타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하드리아누스가 우리가 고대 로마의 오현제 얘기할 때 세 번째 황제가 하드리아누스잖아요. 그 양반이 원래 그 그리스 이쪽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의 막 모든 도시들 다 부흥을 시켰어요. 메가라 빼놓고 이제 다 부흥을 시킨 어마어마한 황제인데 이 양반이 여기저기서 이제 배워온 걸 갖다 여기 적용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지은 이 판테온. 안 그래도 두 번이나 불탔으니까 세 번째는 특히나 불타지 말라고 불연성 자재를 썼겠네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바닥 밑에 이제 흔적만 좀 남아 있고 두 번째 도미티아누스 판테온은 이제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판테온 안에 들어가면 그냥 허허벌판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텅 비어 있는데 이 두 번째 판테온은 속에 이제 기둥을 두르고 2층 구조를 해가지고 막 나무를 지붕 얹고 막 기와 얹고 해가지고 그런 도움을 버티게 하려고. 형태는 이제 비슷했지만 속에는 아주 비좁고 이제 이 나무를 이제 많이 사용했죠. 그걸 이제 싹 털어버리고 외부 형태는 이제 그대로 살리고 대신 들어가는 이제 입구 부분
완전히 이제 새롭게 재해를 하고 그리고 대리석으로 완전히 발랐잖아요. 네. 굉장히 비싸 보여요 들어가면. 그거를 부동산 가치 뭐 이런 거를 또 우리가 계산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기야 소피아 지금 지으려면 돈 얼마 드느냐 뭐 이런 그런 거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기야 소피아 이스탄불에. 네. 네.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죠? 판테온을 지금 지으려면 얼마나 드는가 계산한. 선생님 그 부분은 건너뛰죠. 오늘 제가 다른 거 준비한 게 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예전에는 이 재료를 조달하고 그 석재를 어디서 띄어가지고 뭐 가지고 오고 이런 게 이제 큰 난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얽힌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판테온 보면 이